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밤 9시 8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뭔가 좀 이제 냄새가 좀 솔솔 나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준들을 아직 붕괴시키지는 않고 그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를 하는 거는 조금 이를 수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난 좀 마음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매집해 보는 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매집의 기준은 뭐 곧버스가 2040원이고 뭐 코스닥 인버스가 뭐 4360원이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라인들을 깨지만 않는다면 매집은 해볼 수 있다. 나는 좀 마음이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하루 정도 그 매집 기준을 붕괴시켰다가 결과적으로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 깼던 거는 결과적으로 의미가 약해지는 겁니다. 좀 아무튼 곧버스들이나 인버스들의 움직임이 좀 약간 남다르다 이런 모습들을 좀 오늘 볼 수가 있고, 이 풋옵션 쪽도 좀 말씀을 드리는데, 풋옵션 같은 경우 오늘 물론 하락 마감입니다. 이런 외가 같은 경우는 좀 하락 마감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모습이 좀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제부터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좋아, 이거래일 연속 풋옵션이 지켰어.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 물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한 2거래일 정도 이런 식으로 지키다 올라가면 이 물론 단기 바닥일 수 있지만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습니다. 보통 한 2거래일이 아니고 한 3거래일이나 4거래일 정도 좀 길게 확인한 놈일수록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강해지고 신뢰도가 높아지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그래도 야, 이거 하루 정도 좀 더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일단 정확하게 확인하고 양봉의 상승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정도면 좀 좀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에 비하면 뭐겠어요? 내일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한다면 상당히 안 좋아진다, 풋옵션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수 오르면 그 며칠 동안 또 위쪽에서 저항 쌓아놨던 거에 대한 우려가 싹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일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잠시 후에 FOMC 회의 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나오고 그 다음 날에 뭐 풋옵션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수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내일 그렇게 된다면 진짜 뭐 좀 실망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풋옵션 같은 경우 내일 살아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물을 놓고 봐도 430을 놓고 보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분이 말씀하신 427을 기준으로 놓고 보든지 어쨌든 간 어디선가 하여튼 자꾸자꾸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고 못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꾸자꾸 못 올라가고 있고 음봉이 나오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저점도 붕괴시키고 저점도 더 낮아지고 있고요. 어쨌든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 같으면은 한 417 정도는 붕괴시키면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인버스하기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417을 붕괴시키게 된다면 의미가 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한번 돌파했다가 한번 무너뜨렸다가 재차 한번 더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삼성전자도 슬슬슬슬 무너지고 있고요. 그죠? 슬슬슬슬 무슨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람 빠져가는 구멍난 풍선처럼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환율도 그렇죠. 환율도 오늘 보시다시피 1103원 이야기가 이제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1103원 아침에 좀 붕괴시키길래 나름 약간 좀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지금 몇 번째 1103원 터치하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1103원대에서 이게 자꾸자꾸 1103원대에서 자꾸자꾸 저렇게 어떤 그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1103원에 대한 지지력이 강해지고 있고, 환율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평선 논리로 보시면 61선 이제 완전히 돌파 안착했고, 이 정도면 돌파 안착이죠. 그죠? 몇 거래일째입니까? 61선 놓고
60일선을 가지고 아주 1월 18일부터 해가지고 그냥 아주 진득하게 오랫동안 우려먹죠. 60일선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점령한 거고, 다음번 목표치는 뭐다? 121선 정도가 되겠다. 121선. 예. 물론 아직 추세 전환 이렇게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뭐 1110원 정도는 돌파 한창 해주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모양이 좀 다르긴 달라졌죠. 그죠? 예를 들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시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 약할 거였으면 지금까지 이런 박스권 모양으로 그랬잖아요. 이번에 여기서 내려와서 될 거라고요. 그죠? 만약에 환율이 진짜 그 원화 강세가 나타날 거면 이번에 내려와서 되는데 뭐예요? 이번에 내려왔었으면 하는 이런 그 과거의 어떤 관행을 깨고, 과거의 관행을 깨고 살짝 눌렸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상승행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승행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원화 원화가 아니고 달러 매집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환율이 저렇게 움직이면 주식시장의 상승은 더욱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 거래일 동안 이렇게 빠질까? 사실 저 특별한 뉴스를 찾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이거 뉴스를 좀 발견하긴 했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긴 합니다. 중국이 유동성 13조 원을 회수한대요. 긴축전환 신호탄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예 중국에서 스탠스를 확 긴축적으로 간다. 지금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한번 회수했어요. 유동성을 어제 26일이었나? 그 13조 원치 회수를 한번 하긴 했는데, 이거를 좀 추세적으로 계속 긴축을 더 강하게 이어갈지 어쩔지는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국이 긴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시장하고 그 중국 주식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게 뭐예요? 지금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유동성 뭐 이런 것 때문인데, 긴축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드디어 긴축이란 이야기가 터져 나오긴 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재료가 붙어 있다면은 이런 재료가 붙어 있다면은 이런 음봉과 이런 하락 마감의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 GDP가 제법 크다는 거를 다 아시겠죠? 사실 요즘 세상이 그겁니다. 약간 천하삼분지계, 그 삼국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 GDP가 제법 컸어요. 보시면은 미국 GDP가 21,400, 중국이 14,300, 유럽이 13,300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하삼분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유럽이 약간 가장 약했던 총나라의 느낌이고, 중국이 약간 오나라의 느낌이고, 미국이 위나라의 느낌인데, 물론 미국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천하삼분지계, 그 어떤 그 큰 덩어리들, 세계 경제의 큰 축들인 이 미국, 중국, 유럽의 통화 정책이 중요한 건데,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완화적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제법 큰 덩어리 중에 하나가 드디어 긴축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게 좀 어쨌든 좀 충격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중국의 통화 정책이 아예 좀 연속적으로 그렇게 긴축적으로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만의 긴축이라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크겠죠.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008년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그 경제 성장 혜택을 많이 본 게 중국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나스닥이라고 이야기하고 애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계 경제에서 보면 뭐겠습니까? 이번 2008년에서 2020년까지의 주도 국가는 중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중국이 긴축을 한다. 우리 이거 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는 다 뭐 아실 거고, 제 영상 오래 보셨으면요,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도 좀씩 나오고 있는데요. 뭐 보시면은 공매도 금지가 3개월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뭐 주식시장이 뭐 안 빠진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쨌든 뭐 빠질 때가 되면 빠져요. 아무리 공매도를 금지한다 하더라도요. 뭐 선물 매도도 있고 주식 선물 매도도 있고 뭐 풋옵션도 있고 하락 베팅의 수단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공매도라는 날개가 없어진다면 좀 덜 빠질 수는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점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저는 어쨌든 금융위기를 예상을 하고 지금 이제 인버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금융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럴 수는 있습니다. 박스권요. 이 선물 월봉인데요. 이렇게 코스피 월봉인데 이런 걸 잠깐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겠죠. 어떤 과열이나 이런 거를 삭히는 방법은 과열된 걸 소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금융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 나오면 금융위기가 아닌 거죠, 그죠? 만약에 저는 이제 이번에 굉장히 지수가 변동성을 주면서 올랐기 때문에 마지막 이 뒤처리도 변동성을 주면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조치들로 인해서 뭐 하락을 인위적으로 제한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골 때리는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소화시키는데요. 물론 뭐가 더 낫냐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뭐 박스권으로 기면은 뭐 일부 자산들은 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박스권 기간 조정으로 몇 년 동안 여기 옆에서 뭐 300, 400 요 선물 요 정도에 대해서 기어버린다면은 주식 전략을 좀 바꿔야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간다면 그동안 안 올랐던 놈들을 슬슬 올리면서 어떤 지수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나타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도주들은 이제 한없이 빠뜨리고 그동안 안 올랐던 이상한 종목들은 이제 이 사이에 조금씩 시세 줬다가 빼고 시세 줬다 빼고 그런 순환매로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금융위기가 온다면 그냥 다 같이 한번 매를 맞고 끝나는 건데, 아무튼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이런 기간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 근데 기간 조정이 최소 몇 년 단위, 뭐 5년 10년 단위의 기간 조정도 기대해야 된다. 이번에 폭등이 워낙 강해서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두서없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뭐 조정이 어쩌고 저쩌고 너 인버스를 보고 있는데 뭐 조정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상승장 중에 조정을 먹으라고 인버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금융위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들어가자고 하는 거지, 뭐 조정 나올 걸 기대하고 인버스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조정이라는 건 상승 중의 조정인데 상승 중에 조정을 먹으려고 인버스를 사는 거는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대하는 건 어쨌든 추세적인 하락인 거죠. 추세적인 하락인데 그냥 추세적인 하락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 위쪽으로 굉장히 많이 쐈고 미국 경제 10년 동안 별일 없이 조용히, 미국 중국 경제가 10년 동안 조용히 별일 없이 좀 오버슈팅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같이 좀 겹쳐져서 금융위기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뭐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율이라든가 뭐 중국 위안화라든가 달러 인덱스라든가 이런 거, 사실 지금이 이제 9시 22분인데 지금 보는 건 어쩌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FOMC 회의가 이제 잠시 후 몇 시간 뒤에 있거든요. FOMC 회의에서 뭐라 한마디 잘못하면은 이제 이 모든 방향이 확 다 틀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이 방향성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100%다 믿을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다 틀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체크 정도는 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 이런 그림에서는 참고로 FOMC 회의는 그 목요일 새벽 3시인가? 그러니까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 보시면 어제 나왔던 음봉을 그대로 다 장악하고 있죠. 시가까지 또 넘봤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뭐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 이 단기 바닥에 대한 여기에 대한 지지력이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제 영상 오래 보셨으면 무슨 얘기할지 다 아실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 나온다면은 바로 연속적으로 더 시세 줄 수 있고, 생각보다 강하다, 이 음봉을 다 극복해 버렸으니까 뭔가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 부분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저점보다도 지금 높아지는, 여기 있는 저점보다도 여기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뭐 기술적 분석 잘 아시는 분들은 뭐 헤드앤숄더니 뭐 이런 패턴이 완성될 수도 있는 거다 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91 정도는 안착하면은 저는 추세 전환이라고 볼 건데,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아닌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어제 음봉 나오고 바로 양봉으로 되돌리고 있고요. 생각보다 강한 모습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기 1103원에 대한, 정확하게 얘기하면 1102.5원인가 뭐 그런데, 아무튼 1103원에 대한 그런 매물 소화가 아주 착실하게 오랫동안 잘 진행되고 있다,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안화 한번 봅시다. 뭐 위안화 긴축 그러고 있는데, 위안화 긴축에 대한 공포가 좀 있긴 있었는지 오늘 위안화 환율도 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위안화, 이건 역외 환율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중 바닥이죠. 다중 바닥,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삼각 수렴형인데 이건 위쪽으로 지금 제한이 되고 있는 삼각 수렴형인데, 이 위쪽으로 살짝만 톡 뚫리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위안화 잘 보셔야 됩니다. 위안화 잘 보셔야 되겠고, 뭐 긴축 이런 부분 잘 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고요. S&P하고 나스닥 지수,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S&P하고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계속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선물로 봅시다. 만약에 오늘 되돌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마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일주일 동안 어디를 넘지 못한 거죠, 그죠? 무려 일주일 동안 어디를 넘지 못한 거고, 예를 들면은 어디를 붕괴시키면 해보는 게 좋을까요? 최소한 여기 있는 이 장대 양봉 정도 붕괴시키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한번 베팅해봐도 되지 않겠냐, 인버스 한번 조심스럽게 잡아봐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안정적으로 잡으실 분들은 좀 더 많이 기다려 봐야겠지만, 최소 여기 뭐 3750 정도까지 붕괴는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아무튼간 좀 마음 급하신 분들은 이 양봉을 붕괴시키는 순간은 뭐 들어가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늘 이런 식으로 마감한다면은 이거 장악형이죠. 몇 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하고 밀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급속히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밤에 FOMC 회의 있고 애플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쨌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자고요. 내일 아침에 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지금 새롭게 등장한 거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긴축이다. 오늘 중요한 건 그거죠. 중국의 긴축을 잘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여기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